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한 가운데 앞서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비롯해서 향후 재건 과정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재건 분야 등 우크라이나 지원 9개 패키지가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제2의 마셜 플랜이라 불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재건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공조개발 원조를 통한 지원 패키지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2차 전지나 전기자동차 생산, 금속, 재련 분야까지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규모는 1,200조 원 안팎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총액이 2,000조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에 대한 불씨를 다시 한번 당기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들 가운데 현대건설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중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공항 확장 공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공항에 대한 재건 소식과 더불어서 현대건설 함께 또 이렇게 엮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현대건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인 DY파워나 다스코, HD, 현대건설 기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재차 2,6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이번 달에 국내 증시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2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13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5,539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3,235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지난달 대비 약 27% 정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크게 출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매도의 거래 대금이 늘어난 이유는 개별 종목 단위의 주가 변동성이 좀 컸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면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7,413억 원 정도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있었고요. 에코프로가 3,610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코스피 시총 1위이자 또 공매도 거래 대금이 2위인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규모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곳은 주가에 대한 고평가 신호를 좀 감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나는 곳은 기업 본연의 가치인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시장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멘트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종목들 보시면요. 지금 코스닥에서 좀 공매도 거래 대금이 높았던 종목을 함께 리스팅해 드렸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최근에 좀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던 포스코 DX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체크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기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차에 탑재되는 파워 인덕터를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MLCC라고 불리는 파워 인덕터는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핵심 부품인데요. 삼성전기가 전장용 파워 인덕터를 양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자동차 한 대당 필요한 파워 인덕터는 1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이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2030년에는 자동차에 필요한 파워 인덕터의 탑재 수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기는 MLCC로 축적한 재료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하고 손실이 적은 자성체를 독자 개발했고요. 이 반도체 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감광공법을 적용해서 코일을 미세한 간격으로 정밀하게 형성했습니다. 지금 파워 인덕터 시장 자체가 전자기기의 고성능이나 다기능화 덕분에 수요가 증가하고 또 자동차 산업의 확장으로 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전망인데요. 지금 전장용 파워 인덕터 시장은 연평균 12%까지 고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또 새롭게 양산에 나섰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전자가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생산시설 구축에 착수했는데요. 본격적으로 현지 생산에 대한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LG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EVC 공장을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초기에 핵심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평택 LG 디지털파크에 첫 생산시설을 구축한 이후에 두 번째고요. 해외 최초의 생산기지입니다. 지금 LG전자는 포트워스 현지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서 EVC 생산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첫 해외 생산 기지로 택한 곳은 이곳이 이제 전기차 관련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LG전자가 앞서서 1조 원 정도의 매출 목표를 밝힌 가운데 이번에 첫 행보를 이렇게 해외 공장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LG전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16일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국제선의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지난달 7일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 행위 돌입 이후에 국제선에서 결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고요. 국제선 35편과 국내선 19편 등 54편이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노사는 노조의 준법 투쟁 중에서도 임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서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준법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 행위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면서 7월 24일부터는 파업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가 스탠바이 근무를 거부하고 있고 단체적인 행동 여파로 국제선까지 결항이 됐다면서 승객을 볼모로 하는 단체 행동은 즉시 중단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항공대란이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이 노조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결항이 될지 또 성수기엔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투자 관련돼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아시아나항공 한 가지 체크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상장 첫날 주가가 237% 급등했던 필에너지가 일부 개인 주주들의 불만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유통 가능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예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12 주식 전환 공시가 좀 나왔었는데요. 장마감 직후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통해서 16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350일을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20만 29주로 전환가는 주당 13,333원인데요. 상장일 또는 예정일은 이달 26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필에너지가 삼성 SDI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했고요. 2차전지 소재 사업이라는 점에서 투자를 나섰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장 직후에 락업 물량을 제외하고 유통 가능 주식의 45.8%에 달하는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좀 약세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필에너지 상장 직후에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상장 이후에 마감하고 그리고 시외에서는 하한가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규장에서의 흐름 주목해 보시면서 필에너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